저번 시간에 여러분 그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여러분 선생님이 윤리학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이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 이론 윤리를 현실 생활에 적용을 해서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실천 윤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론을 좀 익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2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 윤리 이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동량윤리고요. 그 다음 뒤에 넘겨보시면 25페이지, 교과서 25페이지에 서양윤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쭉 유교, 불교, 도교, 윤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유불도 이렇게 해서 보통 동양윤리라고 하면 동양사상 하면 유불도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아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윤리에서는. 그렇게 해서 유불도 공부를 하고, 뒤에 서양윤리로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도덕과학적 접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차례대로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좀 새로운 내용이겠지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교과서와 여러분 프린트를 준비하셨죠? 교과서와 프린트 요거 꼭 여러분 출력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여기 오늘도 필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꼭 출력하셔서 갖고 계세요. 알았죠? 혹시라도 이 출력하는 게 좀 마땅찮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여러분 선생님 교무실에 이거 책자 이렇게 만든 거 지금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받으러 차라리 오세요. 받으러 오셔도 돼요. 알았죠? 근데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연락 먼저 하고 와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습 목표를 보고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윤리. 그래요. 오늘은 동양윤리 사상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마 유교윤리 하나 하고서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어서 유불도 이렇게 계속 쭉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동양의 윤리 사상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현대에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을지 적용을 하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유불도 이렇게 공부를 할 거라고요. 동양윤리 이론으로. 자, 여러분 교과서에 20페이지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나오시고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사회, 여러분 다문화사회가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주민이 많이 살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다니면서 외국인들 많이 보죠.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동양윤리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래, 지금 현대의 사회가 다문화 사회인데 동양윤리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 지금 현대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옛날에 그런 이론을 여러분 현대사회에 적용을 해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 이런 거, 그지?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저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가 유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요. 여기 보시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을 헤아리는 자세, 요거를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있잖아.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난 그거 참 싫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도 이렇게 안 할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뒤에 우리가 서라고 하면서 유교에서 중요하게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 간의 배려, 그래, 배려를 잘 보여주는 서에 대해서 이 여자 학생이, 똑똑한 여학생이 설명을 했어요. 자, 옆에 남학생이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 자, 자신과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치.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쵸?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은요, 저 사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것이 마치 잘못된 양.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편견을 극복하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것. 요게 이제 여러분 도가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나. 잘 보세요. 뿅. 아이고. 여학생은 이 여학생이었어요. 그죠? 여학생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과 배려를 중시하는 아까 설학을 했죠. 설하고 뒤에 설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유교윤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남학생은 만물을 그 자체로 바라보고 편견을 지양하는 도교윤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윤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동양윤리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러분 유교예요. 유교. 여러분 유교하면 여러분들 누구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자, 맹자 뽑죠. 그죠? 공맹순 뽑고 그리고 뒤로 가면서 뭐 주자 뭐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일단 공자, 맹자부터 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유교 윤리의 그 사상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 공자는요, 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과 예를 강조하거든요. 인과 예. 인을 내면적 도덕성, 타고나고 있는 타고난, 원래 가지고 태어난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하면서 인을 강조하게 돼요. 그쵸? 자, 맹자는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거, 여러분 사단 뭐예요? 알고 있어요?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선한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유교윤리는 여러분 일단 인간이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유교윤리는 현세지향적이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교는 사후세계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의 세계나 초월적 존재 뭐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별 관심이 없어. 다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삶의 문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우리 공자가 여러분 공자의 제자 자로 혹은 계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로가 물었어요. 스승님, 그러면 귀신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귀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대답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세상도 다 알지 못하는데 귀신까지 어떻게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현실을 중시했다는 거죠.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큰 얘기를 한 것이 없다. 유교윤리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도덕적 본성을 강조한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본성이라는 건 근본, 본, 뿌리 할 때, 그치? 그 본자를 쓰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타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윤리에서는요, 인간이 여러분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만물을 만들어내죠. 인간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뭐를 다 만들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만물을 만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대요. 사랑의 마음. 하늘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인간도 본받아서 이 하늘의 이런 도덕적 원리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이 사랑이 인이거든요. 여러분. 그치? 그래서 인간은 이 인을 부여받았다. 그치?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부여하는 존재. 하늘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절대자. 그리고 도덕적 원리라고 합니다. 그치? 이 사랑을 품고 있는 도덕적 원리. 그렇게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 본성을 부여한 것도 여러분 하늘이죠. 그쵸? 자, 그 다음 특징을 보시면 충과 설을 강조했더라. 여러분 이인의
인이라는 걸 실천하는 방법에 효, 제, 충, 서가 있어요. 그렇죠? 효제, 충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효는 효도하는 거, 제는 우애 있게 지내는 거, 형제끼리, 그치?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거, 그 다음은 충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충과 서가 나오거든요. 이 충서가 여러분 꽤나 중요합니다. 특히나 서가 공자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교과서 20페이지에 여러분 충, 그 왼쪽 날개 부분에 봐요. 충이 뭡니까? 거짓이나 꾸밈 없이 자신의 참된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충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 요거를 충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 그치? 내가 내 자신에게 성실하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선생님, 성실한 사람이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우리 이제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오늘도 나 자신에게 성실했는가, 그치? 꽉꽉 채워서 보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성찰해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서라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거든요. 배려예요, 배려. 그쵸? 나를 미루어서 남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기 싫으면 남도 얼마나 싫겠니?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런 것을 이제 서라고 하고 남에 대한 배려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충과 서의 방법으로 인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이 인은 사랑의 정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 소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 여러분 특징 또 보시면 요거 공자의 정명사상이 있는데 요거의 의미를 뒤에 가서 좀 살펴볼 거거든요. 정명도 중요해요. 정명은 여러분 이름을 바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기 이름 명에다가 바를 정자잖아요. 이름을 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름을 바로 세운다. 그지? 학생은 학생의 이름을 바로 세운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이제 강조했던 게 정명이거든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간의 역할을 다하는 거, 책임을 다하는 거, 이걸 강조했어요. 그렇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유교윤리는 또 여러분 정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교윤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의 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인의 예지. 그런데 요 중에 앞에 이야기했던 인은 사랑이라면 의라는 것은 여러분 정의겠죠. 그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거. 그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견리사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익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지 먼저 생각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익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있잖아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이제 봉투 슬쩍 봉투를 들이미는 거예요. 촌지야, 촌지. 그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여러분 이익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의로운 게 아니야. 정의롭지 못하죠.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그 봉투를 되돌려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익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치? 그래서 부정부패 극복에 도움을 주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 유교라는 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천일합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청렴도 강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공자의 정명사상 여기 보충 자료로 나오네요. 우리 교과서에도 혹시 나옵니까? 네, 한번 봅시다. 공자의 정명사상. 정명사상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름을 바로 세운다. 이름을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돼. 나의 이름에 걸맞게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거. 그것이 정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우리 사회가 여러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군군 요거를 군주는 군주답다. 군군 신신 신하는 신하답다. 부부
부모는 부모답다. 자식은 자식답다 해가지고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여러분 사회의 혼란이 바로 잡힌다 하는 우리 공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회 사상이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이제 교과서 2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은 사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체의 인간다움. 그래. 인간답다. 네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인간다움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또 사랑. 그 사랑의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인을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순임금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임금은 그 중국의 고대의 아주 전설 속에 아주 옛날 임금인데 그렇게 훌륭했던 임금이래요. 그렇죠? 엄청 훌륭했던 임금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았다고 하죠. 그렇죠? 순임금 때. 그런데 순임금의 아버지가 있었더니 이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순임금의 그 신하인 법관으로서 고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 여러분 고유는 법관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역할에 충실해야죠. 체포해야지. 그치? 그러면 순임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임금은 한 나라의 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 받아들여야만 하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금지하지 못해. 그런데 순임금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임금은 아주 훌륭한 임금이라서 이렇게 했겠죠. 그쵸? 순임금은 헌신짝 버리듯이 임금 자리를 던져버리고 몰래 아버지를 얻고 도망쳐서 바닷가에 숨어 살면서 유유자적할 것이다. 한 나라의 군주로서는 여러분 이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렇지만 순임금은 군주이기도 하지만 그 고수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쵸?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임금으로서는 그렇게 체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치?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몰래 아버지를 얻고 도망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고유가 최고 통치자인 순임금의 아버지인 고수의 죄를 법대로 집행하여 체포하는 거는 위세 굴복하가 이러는 그치 법관의 책무를 다하는 거야. 그래서 정명사상에서 도덕적인 것이다. 그치 정명사상에 맞다. 그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거야. 정의로운 거죠, 여러분. 그치? 아무리 임금의 아버지여도 잘못했으면 살인을 했으면 체포해서 벌을 받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의의 윤리를 잘 보여준다. 근데 반면에 순임금이 그 나라의 법질서를 그렇다고 왜곡해서 체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천자의 자리를 버리고서 그 다음 아들로서의 도리를 하는 거지. 분자 사이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인의 윤리다. 인이 아까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교의 사랑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렇지. 좀비 친소의 구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좀비 친소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지? 그리고 시비선악의 구별을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는 여러분 존귀하다. 귀한 사람, 그지? 그다음 비는 노비할 때 그 비예요. 비천한 거, 그지? 친한 거, 나랑 가까운 거, 친밀한 거. 소는 나랑 먼 사람. 이것을 다 구별해서 사랑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아주 가까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가족, 부모님 같은 경우가 되겠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 먼 사람의 사랑하는 거랑 같을 수가 없겠지. 그치? 이걸 구별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귀한 사람, 신분, 저기 왕에 대한 사랑과 노비에 대한 사랑이 같을 수가 없겠지. 이렇게 구별을 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 사이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내버리고 여러분 숨어서 지낸다. 이것이 인의 윤리. 여러분 그래서
그 유교의 인은 약간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준 요 프린트 요 가지고 있어요. 요거. 여기에 보시면 거기 대동사회 해놓고 비워놨어요. 그쵸? 그 대동사회에 요걸 쓸 거예요. 대동사회는 공자가 제시한 이상사회의 모습이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지? 공자가 이런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하면서 딱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사회냐? 이름은 이제 대동사회고 이건 모두가 잘 사는 사회예요. 유능한 사람이 등용이 돼서 그치? 관리가 되고 직책을 맡고 그 다음 재화가 고르게 분배돼요. 형평성, 분배의 형평성,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서로 위해줘요. 그래가지고 뭐 고아, 노인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도 다 위함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대동사회라고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대동사회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자가 하게 돼요. 그 다음 맹자가 여러분 항상과 항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많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항심은 여러분 항상 그러한 마음 그래가지고 도덕적 마음이에요. 도덕적 마음. 도덕심, 그치? 도덕적 마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항사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 있죠? 생업. 생계 유지할 수단. 그래가지고 군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쵸? 일반 백성들은 말이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그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그치? 내가 직업이 없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루 굶었어. 그지? 그렇다고 뭔가를 훔쳐서 내가 남의 것을 손을 대기에는 우리의 양심, 항심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다가 일주일 내내 이제 직업이 없어서 계속 굶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항심이고 뭐고, 도덕적인 마음이고 뭐고,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도 모르게 마트 가서 뭐 훔쳐 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본적인 생활, 생업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 항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맹자가 하게 돼요, 여러분. 그치? 이거는 근데 여러분, 맹자가 고대 사람이잖아요. 저 엄청 옛날 사람인데, 이렇게 보장, 이게 복지제도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일단 불교는 그러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말이죠 우리 프린트를 가지고 좀 내용을 더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유교윤리의 핵심부터 해서 보세요. 유교윤리는 여러분 도덕적 인격 완성을 추구해요. 그치?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본성이 선하지만 살면서 여러 가지 욕구,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끊임없이 나를 닦지 않으면, 그치?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욕구를 제어하지 않으면 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악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선하게 태어났지만 그치? 선하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인격 완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수기 해야 돼요. 수기 여기다가 써볼까요? 수기 이게 여러분 수양하는 거예요. 나를 닦는 거 그치? 인격 완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내가 여러분 완성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숙이 아닌 들어봤어요? 숙이 친, 숙이 아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숙이 아닌 하면 여러분 일단 나를 잘 수양해서 나를 닦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그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하는 도덕적인 이상사회, 대동사회의 실현을 강조했던 것이 유교윤리의 특징이다. 그 다음 여러분, 사후세계나 초월적 존재보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삶의 문제를 중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현세지향적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까. 유교윤리의 특징을 좀 살펴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도덕적인 본성을 강조한대요. 그래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사단 이런 거 나왔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본성은 하늘에 내재한 것이다. 그지? 하늘에 내재해서 하늘의 의지가 인간에게 반영되었다.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이 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물을 만들었고 인간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늘의 본성을 여러분 하늘의 이런 마음을 그치? 하늘의 이런 원리를 사랑의 원리를 인간이 부여받은 거지. 그치? 이런 만물을 만든 절대자는 도덕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교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더라.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이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효제, 충서, 4가지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요. 효도하고, 그치?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충, 서. 충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 서는 남을 헤아리는 거, 배려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걸 통해 인을 실천하고자 한다. 인의 실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명사상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정의를 중시한다. 그지? 그래서 견리사의까지 이야기했죠. 이익을 보면 이를 먼저 생각한다. 그 다음 천인합일. 요거는 여러분 동양사상 전체가 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교는 천인합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저기 도가도 천인합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하세요. 자, 대동사회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다. 그지? 그래서 이게 유능한 사람이 등용되고 재화가 고르게 고르게 분배되며 사람들이 서로 위하는 평화로운 도덕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자가 제시했던 이상사회 대동사회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충은 뭐예요? 충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 그치? 그러면 선은 뭐예요? 선은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림 해서 배려하는 거 그지? 효제충서 이렇게 중요했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여기 선생님이 따로 칸을 안 만들긴 했는데 여러분들 그 귀퉁이에다 한번 쓸 수 있죠. 항산 항심도 중요하거든요. 항산 항심 해가지고 있잖아 맹자가 이야기했어. 뭐라고? 맹자는 말하지 맹자는 여기에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 항산이 뭔데요? 그지? 항산은 뭐예요? 항산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단, 생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 항심은 도덕적 마음. 우리가 여러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덕적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맹자가요, 여러분 살았던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 중에 그리고 더 춘추 시대보다도 더 혼란했던 전국 시대예요. 그죠? 맨날 전쟁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그 왕위 쟁탈전이 어땠냐면 그지?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제후끼리 막 형제끼리 막 그냥 아주 혼란했던 시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맹자가 살았던 그 시기에는 여러분 백성들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백성들이 맨날 전쟁하다 보니까 궁핍해. 이제 삶이 궁핍해. 그래가지고 항산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도둑질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국가에서 또 어떻게 군주가 어떻게 또
형벌을 내렸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손 모가지 다 잘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다 보니까 맹자가 이야기하죠. 국가가 생업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았으면서 그렇게 다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 있잖아 그 물가에 가서 그물로 물고기 무리를 싹 다 걷어들이는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럼 안 걸릴 게 어디 있겠어. 그지? 물고기 그 그물 촘촘한 그물에 안 걸릴 물고기가 없다. 백성들을 그렇게 다 물고기처럼 잡아들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도덕적인 마음을 우리가 잘 유지하려면 그지? 생업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이런 보장제에 대한 이야기, 복지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맹자가 고대 사람인데 했다더라. 이거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는 중요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보고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시고 그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바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불교부터 해가지고 또 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았어요.